안녕하세요, 로우맘입니다. 분유 타는 법이라는 제목을 보고 영상 클릭하신 엄마 아빠 매우 칭찬해 드릴게요. 아니 무슨 분유 타는 법을 따로 배우냐. 분유통에 제조 방법 다 적혀 있는데 그대로 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분유 타는 것 의외로 상당히 많은 과학적인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로우맘은 누군가요? 저는 산후관리사를 교육하는 강사이자 모 산후관리 서비스 업체 지사장입니다. 제 회사 이름은 유튜브에서는 비밀이고요. 저는 제가 산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필요로 느꼈던 지식 공유에만 포커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후관리 교육 때 사용하는 교재는 이 두 권입니다. 해당 교재들은 저희 회사 본사와 서울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간호대학과의 컨소시엄 교수님들이 함께 공동 연구하고 집필하고 감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고요. 저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저희 관리사님들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분유는 크게 국내 분유와 해외 분유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국내 분유와 해외 분유의 타는 법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조육법이 국내와 해외가 다른 이유는 분유회사에서 분유를 만들 때 멸균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국내 분유는 유기농 분유, 사냥 분유를 포함해서 모든 분유들이 먼저 물을 100도씨로 팔팔 끓인 후에 그 물을 70도로 식혀서 분유를 탄 후 아기에게는 분유를 37도로 식혀서 수유하도록 설명하고 있고요. 해외 분유는 팔팔 끓인 물을 40도로 식혀서 분유를 탄 후에 37도로 식혀서 수유하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해외 분유와 국내 분유의 조육법의 가장 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국내 분유는 70도의 물에 타서 식히고 해외 분유는 40도의 물에 타서 식힌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정말 꼭 그 온도를 지켜야 하는 건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카자키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카자키균은 한 번씩 잊을만 하면 분유 파동이다 뭐다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사카자키균은 조제 분유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균은 영유아에게 장염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해당 균이 불검출되는 것을 규격으로 하는 조항을 마련했고요. 어려운 말 하려니까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 유럽에서도 6개월 이하 영유아 조제 분유에 대한 불검출 규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식약청에서는 사카자키균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 올바른 분유 조제 방법까지 정했는데요. 아기들의 분유는 70도 이상의 물로 조제하고 조제 후에는 흐르는 물로 식힌 후에 아기에게 즉시 수유할 것이며 남은 분유는 바로 버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만약 아기가 분유를 먹다가 도중에 응아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수유 도중에 응아도 치우고 하고 다시 수유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 분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30분 이내라면 다시 수유해도 괜찮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아기가 한 번이라도 입을 댄 분유는 아기 침을 통해 들어간 균의 번식의 속도가 매우 빠르니까 30분을 넘긴 경우라고 한다면 아깝더라도 기존 분유는 버리고 새로 다시 타서 수유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의 온도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분유는 식약청의 권고에 따라서 70도의 물에 분유를 타서 한번 자체적으로 멸균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7도까지 그 물을 식혀서 수유하도록 조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헉! 그렇다면 왜 해외 분유는 70도에 타라고 하지 않는 건가요? 왜 그러죠? 사카자키균 어떡하라고요? 해외 분유의 경우에는 분유 회사들이 한국과는 다른 저온 멸균 방식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유를 녹이는 물의 온도를 40도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유의 분유통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72도에서 15초 이상 살균 제품. 이런 문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당 분유는 집에서 번거롭게 70도 이상의 물에 타서 37도까지 식히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필요한 멸균 과정을 거쳐 두었으니 그냥 분유 보트에 40도로 맞춰둔 물에다가 분유를 타서 먹기 좋은 온도로 조금만 식혀서 수유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멸균 과정을 거치는 이유로는 해외 분유에는 많은 분유들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70도 이상의 물에 분유를 타는 경우에는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분유 회사들은 이런 영양소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국내와 다른 멸균 과정을 거쳐서 분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유를 탈 때는 각 분유 회사에서 안내하고 있는 조제 방법대로 70도면 70도, 40도면 40도의 온도를 지켜서 분유를 타는 것이 사실상 가장 좋습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한 분유인데 그 안에 영양소는 충분히 살리고 유해균은 완전히 멸균을 해서 우리 아가들에게 수유를 해야 좋겠죠. 그러니 내가 구매한 분유의 조제법은 꼭 한 번은 확인하신 후에 분유를 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분유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는 국내 분유나 해외 분유나 같습니다. 첫 번째로 끓여서 식힌 70도나 40도의 물을 젖병에 수유량의 3분의 2 가량을 넣습니다. 두 번째, 그 후에 각 제품에 포함된 스푼으로 분유를 떠서 스푼 윗면을 평평하게 깎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분유를 젖병에 넣고 분유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분유병을 양쪽으로 돌려가면서 분유가 다 녹을 때까지 잘 풀어줍니다. 해외 분유의 경우에는 전분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녹는 속도가 훨씬 더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흔들어서 끝까지 녹을 때까지 잘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어 줄 때는 항상 젖병 마개를 꼭 닫고 흔드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기가 막 배고프다고 이미 막 울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엄마 아빠가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젖병 뚜껑을 안 닫고 일단 막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분유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뭐하고 하면 더 큰 사태를 맞이하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젖병 뚜껑은 꼭 덮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남은 온수를 수유량까지 채워서 넣고 난 다음에 다시 젖병 마개를 닫고 이제 조금 더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젖병을 이제 체온 온도 한 37도 정도까지 식혀서 그 다음에 수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분유에 따라서 포함되어 있는 스푼의 크기가 다릅니다. 국내 분유는 대부분이 한 스푼당 40ml, 40cc고요. 20cc 스푼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분유의 경우에는 30cc입니다. 그리고 물량 조절과 타는 비율도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요. 물과 분유의 비율은 각 분유마다 수유량별로 기준치가 적혀 있으니 그 양을 기준치로 삼으셔서 조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유통에 적혀있지 않은 수유량을 타야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기가 현재 70cc를 먹어야 되는데 80cc만 설명에 적혀있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스푼은 한 스푼 가득 깎아서 넣고 두 번째 스푼은 뭐 한 3분의 2 정도 채워서 넣으면 될까요? 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분유 회사의 분유 제조법대로 분유 2스푼을 깎아서 넣어가지고 80cc로 분유를 만드시고요. 그러고 70 정도 먹인 후에 10cc 정도는 남기는 겁니다. 그래야 분유 회사가 까다롭게 따져서 넣은 필수 영양분을 비율에 맞게 섭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분유값이 뭐 한두 푼도 아닌데 버리기 아깝다 하는 경우에는 계량 스푼을 별도로 준비해서 아기의 수유량에 따라서 분유를 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엄마 아빠가 눈대중으로 두 번째 스푼을 뭐 한 3분의 2, 4분의 3 정도 맞춰가지고 타게 된다는 거. 뭐 그래도 살짝 농도가 안 맞아도 영양상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영상이 10분이 다 돼버렸어요. 아직 분유물 70도와 40도, 37도 이런 물을 손으로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이나 분유 보관법, 분유 스푼 보관법, 분유통을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경우에 뭘 어떻게 기준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더 이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희 엄마 아빠들 집중력 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야기는 분유 타는 법 2탄을 만들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지금 만삭이라 10분 이상 녹음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은 신생아 육아. 그 과정에서 로우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로우맘이었습니다.